사마이의 정권 탈취란 주제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의 상대편, 좀 역사적으로는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제국의 창업자로서의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식 명칭은 진고조 선황제 사마이죠. 역사 기록에 남긴 겁니다. 진수가 기록하기에, 진수는 여기 그 사마이의 후손, 그 사마이엄 시절에 진나라에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고조 선황제라는 호칭을 이제 붙이게 된 거죠. 원래는 조의 시대의 관료이자 서진의 추존 황제죠. 실제로 황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 황제의 할아버지였으니까 추존해서 황제가 되었고요. 자는 중달이고 한해군 온현 사람이다. 한해가 어디냐면 황하의 북쪽 하남성, 거기를 이제 한해라고 불러요. 거의 완전 중원의 한가운데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22살에 조조휘하에서 첫 벼슬을 시작을 하고요. 45세에 조비에 의해서 중용됩니다. 그러다가 60세에 아들들과 함께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을 보면요, 서한의 정권을 획득했던 왕망과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망이라는 사람은 서한이 점점 몰락하던 시절에 그 몰락의 공통점이 황제가 일찍 죽는 거거든요. 황제가 일찍 죽으면 외척이 들어서고 외척이 있다가 황제가 친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몰락해 가는데, 그때 왕망이 아주 대학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신이란 나라의 황제가 됐죠. 물론 상황적으로는 비슷하진 않지만 사마이란 사람과 악망은 어떤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정권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왕망은 그런 과정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선양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되었던 반면에 사마이는 본인은 황제가 되지 못하고 아들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게 되고 결국은 손자인 사마이엄 시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왕조를 창출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한이란 나라를 보면요, 이 나라는 호족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이는 호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한이란 나라가 광무제 유수가 창업한 국가죠. 원래 서한이 있고 그 사이에 왕망이 신이란 나라를 세웠고, 그 왕망이 혼란기에 남양에 살던 이 황족 유수가 지역 호족들의 지지를 얻고서 천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호족과 연합정권이 동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동한말 혼란 시기에 호족과 애척 세력이 주로 정권을 주고받죠. 거기 또 끼어든 게 환관이란 존재였죠. 그런 상황에서 발생됐던 사건이 당고지화 또는 당고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외척과 환관이 치열하게 싸워서 그 사이에 호족들도 편을 갈려서 싸웠던 사건이 이제 이런 당고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나왔던 용어가 청류와 탕류예요. 그러니까 청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통 호족 세력, 이 사람들을 청류라 부르고, 이 환관과 결탁했던 사람들을 탕류파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거는 청류파였던 사람들이 붙인 용어예요. 청류가 뭔가 고개 보이잖아요. 탕류는 탁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청류파 사람이 붙인 건데, 어쨌든 대략 둘로 나눠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 근데 이 청류파에 속했던 전통 호족 세력의 후손이 사마이였고요. 탕류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원소나 조조 같은 사람이었죠. 특히 조조는 아버지 조승이 환관의 양자였잖아요. 조씨란 것 자체도 원래 그 환관의 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조는 탕류파의 환관의 후손이었으니까, 이런 조조가 헌재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마이라고 하는 대대로 아주 높은 집안 출신의 청류파 사람이 조조의 정권에 가서 일하기 싫었겠죠. 자, 그러다가 조조가 끊임없이 욕을 하니까 안 나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겨우 22살 때 벼슬을 합니다. 이 허창, 조조가 있던 허창이 와서 벼슬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마이는 조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죠.
이제 그러다가 문제 조비 시절에 와서 사마이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요. 또 우리가 조조의 가계들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조숭, 환관의 양자여가지고 조씨를 받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무제 조조가 위나라를 사실상 창업을 하죠. 그러다가 초대 황제로서 문제 조비가 되고요. 2대 황제는 조비의 아들 조예입니다. 저 조예도 일찍 죽고 그 아들 조방이 3대가 되고 4대가 조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나라는 굉장히 단명을 했어요. 그 단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조 후임자의 짧은 수명에서 기인하는 거죠. 조조는 꽤 오래 살았거든요. 한 66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엄청 장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 후손들은 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거죠. 조조의 아들 조비가 40세에 등극을 한 다음에 6년 재임을 하고요. 조비는 뭐 괜찮았죠. 그리고 그 아들 명제 조예가 23살에 등극을 했는데 이 명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3년간 재임한 다음에 36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조방인데 이 조방은 조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도 양자로 들여가지고 이 조방이 8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결국 8살의 황제니까 주변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마 씨와 조 씨 간의 이런 정권 다툼이 이게 마련이고 거기서 사마이와 조상이 쟁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은 사마이의 아들들인 사마사와 사마소가 권력을 나눠 가짐으로써 위나라는 멸망을 하고 진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나라는 창업을 하면 후계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장남한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차남, 차남이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항상 후계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후계자 문제가 원만하게 잘 굴러간 나라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세운 위나라도 후계자 다툼이 있었는데 조조의 장남이었던 조왕은 서량 지역에서 출발했던 장수라고 하는 그 가후란 사람이 모셨던 장수와의 어떤 싸움 중에서 조왕이 아버지 대신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먼저 죽습니다. 그 차남이 조비가 있는데 이 아버지 조조는 차남인 조비와 차차남, 사남이었던 조식을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겨뤘어요. 본인이 죽기 직전까지 조비냐, 조식이냐 계속 재다가 결국은 이 가후 등이 조비를 지지하는 바람에 조비가 후계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 후계자 싸움에서 밀려난 조식은 이 조비한테 계속 핍박을 당하죠. 근데 조식이라는 사람도 이 조조가 만든 건한 문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서 시문에 매우 능한 인물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조비가 등극을 하고 그 다음 명제 조예가 나오고 조방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조예부터 일찍 죽는 바람에 여기에 사마이가 끼어들어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 표에서 보시면 위나라 조조, 위왕, 문제 조비, 명제 조예, 폐왕제 조방, 폐왕제 조모, 폐왕제 조환. 그러니까 조방, 조모, 조환은 이 사마씨에 의해서 계속 폐왕제가 된 거예요. 역사 말살형에 처해진 거예요. 원래는 시호가 있었겠죠. 근데 뒤로 지나가서 이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다라고 역사 말살형에 처해진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있던 인물이 사마이, 그 아들인 사마사, 사마소, 그리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결국은 폐왕제 조환으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진무자가 되고 사마충, 사마치로 이어지는 진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진나라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중원을 어떤 북방인들한테 빼앗기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남조에 동진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또 이어집니다. 자, 그때 등장한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 사마이가 있죠. 이 사마이는 조조 치하에서는 큰 역할을 맡지 못하다가 그 아들 조비 때에 와서
신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마이가 워낙 능력이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꾸준히 승진을 해가지고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가 되자 상서로 임명이 되고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무군 대장군 가절로 전임되어서 급사중과 녹상 서사의 벼슬이 추가됩니다. 224년 이때는 총나라랑 전쟁하기 전이에요. 총나라와 전쟁한 건 조비가 죽고 명제 조예가 등장할 때부터 이제 총나라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마이는 조조와 조비 밑에서 끊임없이 이제 능력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 조비도 사마이를 꽤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225년에 조비가 수군을 크게 일으켜서 오나라를 정벌했을 때, 저 남방 지역에 오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사마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짐이 동쪽으로 있을 때는 그대가 서쪽을 맡고, 짐이 서쪽에 있을 때는 그대는 동쪽을 맡으시오. 그러니까 동쪽에 오나라를 공략하러 가니 그대는 지금 허창이나 낙양 또는 북쪽의 업도 여기를 잘 지켜라, 이런 거죠.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를 맡길 만큼 신임이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마의 입장에서는 조조는 별로 모시고 싶지 않지만 그 아들 조비는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비란 사람은요, 황제가 되자마자 관인 구품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호족의 자제들을 벼슬자리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과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 조조 때는 호족이든 아니든 능력 있는 자들한테만 벼슬을 줬어요. 특히 호족들의 자제보다는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벼슬을 줬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되게 조조한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조비가 황제가 되는 때부터 사실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권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조비가 호족들을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권력은 어느 정도 조비가 호족들한테 줬다. 특히 호족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사마이한테 그만큼 줬기 때문에 관계가 좋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자, 조비가 황제에 등극한 지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죽을 때 머리맡에 여러 대신들을 불러오죠. 그런 걸 흔히 탁고 대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탁고 대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유언을 남기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 만약에 자기 후계자가 확실하게 황제로서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런 탁고 대신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조비 입장으로도 조예가 믿음직시 못했던 거예요. 조예는 23살이기 때문에 꽤 쉽게 넘겨줄 만한데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4명의 보정 대신을 불러요. 사마이, 조진, 조휴, 진군을 불러가지고 이 조예를 잘 부탁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비슷한 사건이 유비애가 죽었을 때 제갈량이 탁고 대신으로서 명을 받잖아요. 이때는 승상 제갈량과 상서렴 이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평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그래서 이엄도 나오고 중간에 이평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둘이서 권력을 분점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 승상 제갈량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상은 주로 행정 담당을 했고 이엄은 군사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갈량은 외부인이었고 이엄은 사천성의 원래 토착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의 대표자, 상서령 이엄은 원래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두 대표자를 불러다가 유비는 탁고를 내려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갈량의 힘이 더 점점점 세져가지고 결국은 이 이엄의 권력을 점점 빼앗죠. 그러다가 이엄이 이제 제갈량한테 약간의 이제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갈량이 이엄을 서인으로 강등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이 총나라에서는 제일 문제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과 내부에 있던 세력이 늘 알력이 있었다. 근데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갈량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이제 알력이 점점 크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탁고 대신들의 권력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비가 4명의 보정 대신을 임명하고 죽은 이후에 사마이와 조진, 조휴, 진군이 치열하게 쟁투를 하게 마련인데 사실 권력을 먼저 쥔 자는 조휴하고 조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휴가 대사마가 되고 조진은 대장군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끊임없이 했는데 이 조의 시절에 조진과 사마이가 권력을 두고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에도 명이 짧아요. 13년 동안 자리에 있다가 36살 때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역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부모 불명의 조방이 후계자가 되고 거기 황제가 돼요. 거의 뭐 허수아비한 얘기죠. 8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진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되고 조진의 아들 조상이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결국 탁고 대신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몰아낼 수는 없고 뭔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마이가 서기 249년에 고평릉 사변으로 권력을 획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조진의 아들 조상이 끊임없이 사마이를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늘 조심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권력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조심을 하다가 이 사마이가 머리를 썼어요. 사마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많았어요. 247년에 68세 들었으니까 자신이 병들었다고 집안에 틀어박힙니다. 난 정치를 안 하겠다. 나는 몸이 아프니 나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집에서 이제 누워서 지냅니다. 자, 그전까지는 조상이 사마이를 계속 견제를 했는데 이 사람 정치를 안 하고 자기 집에 가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승이란 자를 보냈어요. 사마이 집에 보내가지고 동태를 살펴요. 그랬더니 이승이 찾아오는 걸 알고 이 사마이는 이게 누워있으면서 계집종 둘이서 죽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막 손을 놓치면서 죽그릇을 떨어뜨려요. 그 모습을 이 동태를 살피러 온 이승한테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사마이란 저자는 이미 68세 됐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됐고 이미 거의 뭐 어렵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이 조상은 사마이를 전혀 견제 안 해도 되겠다. 아, 저 사람은 거의 뭐 허수아비다.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견제할 필요 없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249년 정월 조상 형제는 사마이를 전혀 신경 안 쓰고 황제와 함께 고평릉을 참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낙양을 비워두고 참배하러 간 거예요. 그때 사마이는 평소에 양성해 두었던 사병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낙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황태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조상 형제를 파면하도록 시킵니다. 황제 조방이 어리니까 결국은 황태호한테 큰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태호를 이제 압력 넣어서 조방 형제를 파면하도록 하고 거기서 군사적 역량을 빼앗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죽이죠. 이름으로써 사마이는 이제 권력을 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마이는 얼마 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사마사가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마사는 동생인 사마소한테 또 권력이 이양되게 되고 그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이 폐황제 조한한테 권력은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황제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쭉 내려다보면 이 권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내가 황제가 될래 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사와 사마소가 권력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많은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조조가 창업한 이 조씨의 나라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엄연히 황제가 뭐 어리든 능력이 없든 이 황제자리 있는데 사마씨가 권력을 쥐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마씨를 내가 주군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많은 장수들, 또 호족들이. 그러니까 주로 남방 지역에서, 회수 지역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사마사와 사마소는 그거를 진압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진압들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지배 권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사마소가 죽고 그 아들 사마염이 결국 황제로서 선양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나라가 개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이로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간의 이런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만들어지는데요. 이 천지의 권력, 하늘에 있는 천지의 권력을 받는다는 것은, 천지의 권력을 받는 건 천자죠. 천자가 되는 건 당대에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중국 역사에도 당대에 천자가